아산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하고 산후관리비 지원과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 등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세종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136곳으로 늘게 됩니다. 천안시가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에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 지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생아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높이고 산후관리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산시 총 인구수는 36만 5천여 명, 4년 전에 비해 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반대로 2017년 1.397에서 2021년에는 0.904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아산시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셋째부터는 모두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아산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첫째와 둘째는 한 번에, 셋째부터는 5년에 걸쳐 아산페이로 지급됩니다. 또한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관리비도 지원됩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에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도 운영됩니다. 임신부가 아산 지역 산부인과에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편도로 4차례까지 지원되며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출산 시책이 출산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세종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26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136곳으로 늘게 됩니다. 아울러 나성동과 어진동 등 2곳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나눔터 3곳의 야간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신임 비서실장에 신행정수도 범충청권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재선 씨가 임명됐습니다. 김 실장은 또 희망제작소 소장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세종시 교육가족의 이야기를 잘 듣고 누구나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는 세종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물류단지에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천안시는 미분양된 물류시설 용지 가운데 약 9,500제곱미터를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공실 해소 등 물류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최민호 시장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시 최초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과 도입 시기 등을 담은 청사진이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무료화하겠다. 무료화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여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하면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교통에 지원하는 전출금과 보조금만 356억 원에 이르는데 요금 무료화를 했을 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 무료화 범위에 인근 도시를 오가는 BRT 버스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광역버스와의 환승 여부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이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세종시가 버스 요금 무료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데 다음 달 말쯤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시내버스 무료화 기본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차후에 별도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좀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엔 세종시의 버스 운영 현황을 비롯해 무료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 그리고 무료화에 투입되는 재정 수요 등이 전반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과연 여기에 담길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도입 시기나 적용 폭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역과 아산역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온양온천역에는 아산 현충사를 병기하고 아산역은 장제역으로 변경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역에 아산 현충사를 함께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온양온천역은 아산시의 대표역이지만 이름에 아산이라는 지명은 없다며 아산 현충사라는 명칭을 함께 병기해 28년 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됐다는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잠들어 있는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함께 알릴 수 있다며 역명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천안아산 KTX역 남단에 위치한 수도권 전철 아산역에 대한 명칭 변경도 제시됐습니다. 시는 현재 아산역이 배방읍 장제리에 있음에도 역명으로 인해 외지인이 볼 때 아산역 주변이 아산시의 중심이라고 혼동할 소지가 있는 만큼 배방역이나 탕정역 등 다른 역처럼 소재지의 이름을 딴 장제역으로 변경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시는 시의회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올해 안에 역명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들어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 정책과 제도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종시 농업인 수당 도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확대, 복숭아 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대하는 등 올해 들어 달라지는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는 시민과의 대화나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이장단에 배포하는 한편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의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30일 위탁재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 또는 농가 모집을 위해 관련 설명회를 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위탁재배 사업에 대한 취지와 배경 설명에 이어 세종시 가든쇼, 농업기술센터의 재배하우스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수목원은 지역 상생을 위해 수목원 조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식물을 지역 농가를 통해 공급받는 위탁 재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예방접종과 치료비, 미용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천안시는 15년 이상 무사고인 법인 택시기사가
개인 택시를 양수할 경우 융자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억 원이며 2년 거치, 8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이 기간 대출이자 가운데 1.5%는 시가 부담합니다. 올해 세종시가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여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민들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아쉬움으로 남았던 예술의 전당 소극장 건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1071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추고 있지만 소공연장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대규모 공연은 가능하지만 연극 등 소규모 공연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건립계획 수립 당시엔 소공연장도 포함돼 있었지만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면서 규모가 축소돼 대공연장만 설치하게 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세종시가 300석 규모의 소극장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으로 오는 7월 중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LH 소유의 부지와 예술의 전당 정문 인근에 있는 시소유 정원 부지 등 두 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위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시 부지하고 뒤편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소극장 외에도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이 올해 여러 추진됩니다. 세종시립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고운동 고운뜰공원 안에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없는 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근현대미술사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수소차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수소 충전소 추가 구축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충전소 건립비까지 확보했는데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을 연 아산 초사동 수소 충전소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 등 하루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 공급을 확대한 아산시는 현재까지 14대를 보급했고 일반 수소차도 284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충전소도 초사동과 인주면 두 곳으로 늘었지만 수소차량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충전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더 생기면 좋죠.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기만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조금 있으면 좀 머니까. 이에 아산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수소 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해 검토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정부의 수소 충전소 공모에 선정돼 건립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 충전소 건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당초 배방과 탕전 인근에 충전소를 건립하려 했지만 비싼 땅값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대안으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방향도 검토했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미분양을 우려한 분양사의 거절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는 한정적인 예산과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주민 설득까지 필요해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전 지역에서 10분 안에 수소 충전소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산시. 충전소 건립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립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방학 기간 집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우리 아이들 어디 데리고 갈 곳 없나 찾으실 텐데요. 천안시가 도심 2곳에 무료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스케이트장. 엉거주춤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아이들부터 옛 추억을 되새기는 어르신들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천안시 야외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입소문을 듣고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핸드폰만 하고 뒹굴뒹굴 누워 있잖아요. 이제 좀 운동도 되고 활동적인 거라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실력이 늘면서 점점 그 벽을 안 타고 그 다음에는 힘들면 가끔 쉬었다가 다시 타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좋은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서 매일 나와서 스케이트를 타니까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여기 나오니까 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재밌고 아주 즐겁습니다. 스케이트장은 천안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과 신부동 도솔광장 2곳에 조성돼 있는데 장비 대여와 입장료 모두 무료입니다. 소정의 강습료를 내면 일주일에 4차례 강사에게 스케이트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썰매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온양 온천시장과 배방 상점가가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상인이 주체가 돼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시장 매니저와 각종 마케팅을 통해 상인회와 시장의 자생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모두 국비 4억 7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어르신 효도 복지 서비스권을 1분기부터 천안사랑카드로 변경해 지급했습니다. 효도 복지 서비스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이 미용과 목욕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당 3만 6천 원, 연 14만 4천 원이 지급되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한 뒤 연말까지 가맹업소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와 천안시 SNS, 시내버스 내부 안내문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접속하면 됩니다. 버스 노선 변경이나 신설,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토대로 내년 1월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